상가를 고르실 때 단순히 위치가 좋아 보인다, 렌트비가 싸다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시는데요.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완벽한 매물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땐 철거 조항이 없었는데 계약한 지 1년 됐는데 지붕을 제가 교체하라고요? 같이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YC부동산의 김여진 에이전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가 임대나 비즈니스 매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상가를 고르실 때 단순히 위치가 좋아 보인다, 렌트비가 싸다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시는데요.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과 상가들을 계약하면서 직접 경험한 실패 없는 상가 선택을 위한 10가지 핵심 포인트 지금 알려드릴게요. 상가 계약을 잘 마치시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우리 재개발 들어가니까 6개월 후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이 건물에 재개발이 들어갈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안에 데몰리션 클로즈, 즉 철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요. 만약 들어가 있다면 최소 몇 년간은 철거가 없다는 보장이 있는지, 철거를 하게 된다면 몇 개월의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 테넌트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땐 철거 조항이 없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니 슬쩍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은데요. 이럴 때 정말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들어갈 때 리스 리뷰 조건, 즉 계약서 검토 조건을 넣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를 받은 후 불리한 조항이 확인이 되면 계약을 취소를 하시고 디파짓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반드시 철거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가 계약을 하실 때 내 업종과 비슷한 가게가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하시려는 곳이 플라자 안에 있다면 동일 업종이 이미 있는지, 없다면 독점권 조항을 넣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열었는데 6개월 후에 옆 유닛에 스타벅스가 입점을 한다면 우리 가게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경쟁 업종 확인, 그리고 독점권 조항 협의,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가 선택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입지와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다운타운이 아니신 지역이라면 고객용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직원 주차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차 타고 오다가 간판 보고 들어왔다는 손님들이 많다고들 하는데요. 또 출입구 위치가 잘 보이는지, 간판이 도로가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렌트가 다가 아닙니다. 상가 계약서에 써있는 렌트비만 보고 월 5,000불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매달 실제로 내야 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건물마다 구조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테넌트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 월 비용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비는 5,000불인데 계약 후에 보니까 눈치 유는 비용, 주차장 관리비, 간판 유지비, 기타 비용까지 계약하실 때 꼭 다 확인을 하시고 총 월 부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계약한 지 1년 됐는데 지붕을 제가 교체하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상가 계약서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유지 보수 비용, 기계실 운영비, 설비 교체 비용 등 이런 부분이 테넌트 부담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붕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교체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니까 너가 내야 돼 라고 하면은 정말 큰 비용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받으실 때 변호사님을 통해서 설비 교체 비용 혹은 지붕 교체 비용은 누구의 책임으로 가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틸리티 구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장사하다가 전기 딸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그냥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업종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카페가 있던 자리에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카페는 전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레스토랑은 워킹쿨러, 냉장고,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 등 고용량 기기들을 많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훨씬 큰데요. 이럴 경우 추가로 전기 공사를 새로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용은 대부분 테넌트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 자체가 가능한 구조인지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내 업종에 맞는 용량이 확보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수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상가를 보실 때 평수만 보고 와 넓다 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요한 거 그 공간을 얼마나 알차게 쓸 수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장이 너무 낮아서 답답하던지 기둥이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레이아웃이 짜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구조라면 평수가 아무리 커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홀 전체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구조라면 고객 응대나 테이블 정리를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더 나가게 되겠죠. 또 창고나 직원 공간이 전혀 없어서 물건 쌓을 데가 없거나 쉬는 공간이 없다면 운영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꼭 단순한 평수보다 구조를 보고 내가 하려는 업종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음식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수인데요. 요즘은 배달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상가를 고르시면 운영하시면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특히 배달 기사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위치가 있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님들 사이에서 거긴 주차 너무 힘들다 혹은 거긴 티켓이 너무 자주 끊긴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 그 가게의 배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게 쌓이면 배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니까 배달 중심의 업종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나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을 땐 여기 사람 정말 많겠다 싶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점심시간에도 텅텅 비어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직접 눈으로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데요. 가능하면 시간대별로 한 번씩 가서 유동인구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혹시 공사 예정이거나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미리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나중에 갑자기 소음이 심하거나 진입로가 막히는 일이 생기면 장사하시는 동안 계속 신경 쓰이실 수 있으니까 상가 내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건물 주변의 분위기나 변화 가능성까지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가를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할 10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완벽한 매물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시려는 업종에 꼭 필요한 조건이 뭔지를 먼저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나눠서 현장마다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업종에 따라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상권만 보지 마시고 계약서, 고객의 동선, 실사용 구조까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가 계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는 리얼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